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1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이정현입니다. 어제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23일이었습니다. 네. 어제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왜 안희정 그 사건 처음에 벌어졌을 때도 네. 이후에 이제 이게 이미 약간 예고된 문제였다라는 그 조직의 분위기나 이런 것이 그랬는데 이번에도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장이 지금 이제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그 시장을 내려놓고 물러났는데 그 동안에도 이 부산시의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했다라는 예고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 바로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어제 일단 부산시장이 뭐라고 했는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어제입니다. 4월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전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오전 시장이 됐죠. 오거돈 시장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피해자께서는 이 입장문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죠. 비판을 했습니다. 오전 시장의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거나 경중에 관계없이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를 향해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될까봐 두렵다. 네. 이 두 개뿐만 아니고 사실은 부적절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죠. 뭐 필요하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도 그러니까 모든 표현이 사과를 하려면 좀 깔끔하게 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능치고 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태도를 보이나. 경중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센 건 아니었어. 이게 모든 말이 다 그렇거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의 눈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뭐 이거를 좀 안쓰럽게 생각해달라. 나의 상황을. 네. 이런 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 이게 암시돼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깔려 있어요. 그런 문장들. 억울한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건 사과가 아니다. 이게 사과를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로 느낄 수가 없죠. 보는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아무튼 이번 사건을 가지고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죠, 보도가. 이제 네. 뭐 많은 언론사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그쪽에 이제 악재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이제 성폭력 보도, 성추행 보도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흥미 위주의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피해자가 언론에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또 직접 지목했죠. 네네.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피해자가 언론 보도 여러 양태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가십성 보도, 피해자를 향한 신상털이 보도 이런 보도들 그리고 또는 오거돈 시장 그러니까 가해자의 서사를 강조하는 보도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목한 언론사가 부산일보와 한겨레입니다. 아이고 예. 참. 근데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부산일보는 왜 지적을 당했냐면은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이거를 이제 기사를 오거돈 시장이 11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산일보가. 근데 성폭력 상담소는 이걸 비밀 유지를 엄수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거를 왜 이렇게 미리 보도를 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고요. 요것보다 좀 더 심각한 건 한겨레 보도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한겨레는 뭘 잘못한 것으로 저는 사실 기사 삭제한 거를 못 봤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한겨레가 기사를 삭제한 게 아니라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된 부분, 피해자께서 지적한 부분을 이제 지우고 네. 수정을 한 것인데 4월 23일자
오전에 올라왔던, 그러니까 기자회견 직후에 올라왔던 기사에 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와 함께 보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왜냐하면은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사건의 내막, 사건의 과정을 너무 자세히 묘사한 거거든요, 한겨레가.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와 함께 사건 당시의 그 내막까지 자세히 보도해버리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누군지 바로 알죠, 피해자는. 그 피해자가 노출돼버리는 거죠. 사는 사람은 다 알죠. 바로 같은 아는 조직에 거예요. 있는 네.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에 뭐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냥 대번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자 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유출이 된 것이라서 피해자가 지적을 했고, 한겨레 내부에서도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거 지나치게 피해자 정보를 특정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는 젠더 데스크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이 젠더 데스크가 바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수정을 네. 했다고 합니다. 예. 사과문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젠더 데스크가 이제 사과문과 정말 수정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럼에도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사과 문구를 담아서 출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어찌됐든 저는 한겨레에서 이런 이제 부적절한 보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은 또 빠르게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 말고 지금 저희는 이렇게 피해자가 특정한 두 개의 그 문제적 보도였고요. 미디어 오늘의 오늘자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그러니까 오전에 뜨고 있는 메인 기사에는요. 오거돈 성추행 사건 다룬 언론의 문제적 시선들이라는 보도 제목의 보도가 있는데요. 아주 좋은 보도입니다. 네, 보도 정말 굉장히 미디어들이, 빠르게 잘 정리를 잘 정리해 했더라고요. 주셔서 이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길, 이게 성범죄 보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면 제목으로 볼 수 있는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피해자의 말을 제목에 뽑았다. 오거돈 시장 앞에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피해자의 피해에 집중할 수 있는 보도 제목을 해놓은 것이 있었다. 이건 좋은 사례예요. 좋은 보도예요. 이건 좋은 사례를 말하는 자,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볼게요. 성추행 오거돈 피해자 3. 송두리째 흔들려. 깔끔하죠. 예. 네. 딱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가해자 누군지, 피해자는 어떤 입장인지 딱 깔끔하게 정리된. 자, 또 다른 제목이죠. 유형을 보면요. 두 번째로 사진 기사로 일면 기사를 가름한 경우인데 국민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랬대요. 이 신문 일면에 배치하는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국민일보의 경우에는 사진 기사 제목도 삼전 사기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추락이라고, 이게 나쁜 보도거든요. 이런 제목은. 자, 짧은 기사 설명, 그러니까 사진 밑에 설명도 오 시장은 삼전 사기로 당선된 만큼 더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하고 울먹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엄청 불쌍한 사진. 가해자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이끄는 보도들이죠.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이 삼전 사기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추락했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해자에 대한 서사를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네. 가해자에 대해서 소설을 써주는, 이게 소설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식으로 소설을 써주면서 역시 동정적인 시선을 네. 구하는 방식. 자, 이런 식의 제목이 서울신문도 있었는데요. 오거돈 시장 성추행 추락이라고 일면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일보는 또 터졌다 오거돈 성추행 몰락이라고 썼습니다. 서울신문도 부제로 여공무원 신체 접촉 부산시장 전격 사퇴 라고 이제 이렇게 내놨는데요. 이 보도 안에서 그는 발표해서 한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거돈 전 시장이 울먹인 거, 몰락한 거, 추락한 거, 삼전 사기. 네, 그 불쌍한 거, 안타까운 거,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자를 집어넣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하거나 그거 넣지 마라라고 하거나, 그리고 성추행과 관련된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를 미화하고 또는 범죄의 죄질을 낮게 보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제목에 여공무원 성추행 시인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라고 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도에서 여직원을 굳이 넣어요. 근데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여자를 굳이 넣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안다는 거죠. 굳이. 아 그리고 저는 동아일보 방금 이 기사 제목 같은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공무원 성추행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공무원이 성추행을 한 것 같기도 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 자체를 쓸 필요가 없지만 피해자를 굳이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오거돈 성추행 이렇게 가야 돼요. 자기 범죄를 시인한 건 오거돈 시장인데 그렇죠. 여공무원 성추행 시인 이런 제목을 왜 쓰는 거예요? 여공무원을 여기다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자꾸 피해자에 대한 이것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실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 여공무원이 성추행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공무원 성추행 시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들려. 문장이 좀 이상하긴 보통은 그렇게 아니, 말하냐. 이건 오거돈 성추행 시인이라고 했어야 그렇지. 되잖아. 오거돈이 성추행을 시인했다 이렇게 너무 말해야 웃긴 거예요. 되는데. 진짜 그지 같은 제목이에요. 아니 왜 이 범죄 사건의 주어를 여공무원으로 쓰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거돈 시장으로 써야지. 말도 안 되죠. 참 이상하네.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조선일보 보도 중에서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거가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서 터진 거다. 이거 발표한 거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산시장의 추한 퇴장과 총선용 사퇴 공증서라면서 오 시장은 피해자에게 총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상황이니까 총선 이후에 사퇴하겠다고 제안해서 사퇴 확인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부산 성폭력 3단소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총선 뒤로 사퇴를 미루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야당 소속 시장이 그랬다면 이들이 눈을 감고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해자 본인이 용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내 사건이 정치적 유불리로 어떤 이 재단을 대거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굉장히 위축되면서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보호적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내가 굉장히 내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거를 선거 전에 하면 나가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사과와 이거는 분명히 나는 또 조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 본인이 이렇게 한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피해자 입장이 나왔거든요. 아니 이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오늘자 신문에서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여당이 총선에서 몰랐을까? 총선 전에 몰랐을까? 총선 끝나니까 피면 터트리네. 그러니까 총선에 진 게 그렇게 아쉬운 거야 지금. 근데 정확하게 피해자 입장에 어긋나는 보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제 피해자 입장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피해자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어제 이렇게 피해자가 밝혔는데 오늘 조간에 그렇게 쓰면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지. 피해자 너 정치적으로 행동한 거야. 이런 사실은 비판인 거야. 조선동아는. 왜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 빨리 터트려서 선거에 영향을 줬어야지. 말이야. 그러기 싫었다는 게 피해자 입장 아니에요. 나는 그러기 싫었다. 그랬으면 진짜 지금도 언론이 이 모양인데 그 전에 터뜨렸으면 언론이 어떻게 이거는요 했습니까? 진정성 뭐 이런 게 아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요. 진짜. 이거는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완전 탈탈 털려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렸을 때 무슨 동아리를 들어갔는지 막 인생 전체를 아마 털걸요. 선거 내내 그 얘기했을걸요. 네. 언론에서.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 내시기 전에 사건이나 제대로 보도하세요. 사건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혐오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보도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집중 모니터를 하거든요. 선거가 끝나서. 그래서 그 모니터하는 아이템에 요 오거돈 성추행도 같이 집어넣어서요. 앞으로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 저희 방송을 은근히 언론인들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신중하게 거듭 성추행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서 치면 바로 뜹니다. 아니면 민원연 홈페이지에 들어와도요. 옆에 언론 네. 가이드라인에 다 들어있습니다. 좀 읽어보시고 한국기자협회 속독하시고. 홈페이지에도 네네. 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보도하세요. 실수하시면요. 보도 안 내느니만 못하다라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알아보고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네네.
구독과 좋아요. 그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우리가 드디어 좀 늦었긴 했지만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선거구도 해라 뭐 지금 종편 재승인 문제 뭐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좀 뒤늦게 저희가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걸 왜 팩트 체크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참,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고퀄리티라는 말 있잖아요. 저쪽에서 개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진중하게 그 고퀄리티로 답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화가 나잖아요, 근데. 네, 근데 아무튼 썼습니다. 저희 논평.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에게 그게 무슨 시민단체야? 악성 바이러스지라고 말한 전원책 변호사 이 발언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논평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KBS 프로그램 총선 기획 프로그램 아시죠? 정치합시다에서 이게 방송에 나간 건 아니고요. 유튜브 채널에 나간 거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나갔냐면은 정치합시다는 이렇게 뭐든지 잘라가지고 짤방으로 거의 풀 버전을 다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 텔레비전은 유튜브 아니고. 채널은 또 그렇게 해야 잘 됩니다. 네, 또 네. 구독자도 많아지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전 변호사가 내가 뉴스 6개월 하는데 민원연에서 방송위원회에 76번이나 썼더라. 정확하게는 써 제꼈더라라고 했는데. 전원책 잡아 죽여야 한다고. 이거 약간 그 망상에 빠지신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심의 대상 안 됐어. 그 말이 뭐예요? 죄 없는 나를 76번 씹었다는 얘기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무슨 시민단체예요? 악성 바이러스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린 말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이후 장면이 사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후에 그냥 유시민 이사장이 허허 웃고 마니까 전홍책 변호사가 바로 옆에 있던 최원정 아나운서한테 혹시 민원연 소속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사생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게 정말 더 나빠, 나쁘다고. 그게.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 텐데요. 팩트 체크 내용은 이봉우 팀장이 다 알려주세요. 근데 요거 하나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심의를 몇 번 내는지 엄청 다 찾아가지고 정말 100보 양보가 아니고 요번에 500만 보 양보했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보고 다 했는데 어떤 것도 그가 말한 내용을 충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요. 제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걸 보고 논평을 다 쓰고 발표하기 직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민원인이 누군지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전원책은 도대체 무슨 어떻게 수로 알았을까? 네. 자기가 민원연이 자기 뉴스에 대해서 낸 민원이 76건이라는 주장을 저렇게 버젓이 할 수가 있을까? 어디서 그걸 들었길래?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저런 소리를 할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에게 숫자는 틀렸지만 내가 주워 들은 건 사실이라면 사실은 그렇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군가가 유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따졌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에 활동하셨던 분께 전화를 해서 이게 왜냐면 그 3기 시기예요. 지금 네.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기 시기에 하셨던 분께 민원연이 낸 게 몇 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통계를 내서 막 공유하느냐 심의위원들끼리 방송통신 심의위원들끼리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민원 누가 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체인지 개인인지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나름 엄격하게 심의위원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공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집요하게 막 상임위원이 막 위원장이 다 내놔, 민원연 거 다 갖고 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밝혀질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말 자체가 불법적인 말이다. 이 말은 변호사.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네. 76건이라는 게 틀렸건 맞았건 그걸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자기가 불법적인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야. 네. 지금 그 정보를 받아냈다는 소리다. 아니면 뇌에서 그냥 나온 말이거나. 네. 그래서 이 그건 결론은 더 뭐냐면은 그 수치는요, 알 수 있으려면
그 종편 방송을 담당하는 방통심의 직원과 네. 그 다음에 민원연의 이 이봉우 팀장 같이 그걸 또 담당하는 직원 이 둘만 아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제가 뉴스 TV조선 뉴스를 우리가 몇 건 심의를 냈는지 내가 그거를 체크를 하냐고. 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하고 저쪽 담당자만 알고 있는 정보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담당자가 쭉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방통심의 담당자도 사실 몰라야 돼요. 민원연이 몇 건 냈는지. 그렇죠. 왜냐면 아마 우리는 개인 아시겠지만. 이름으로 내니까. 왜냐면 저희는 개인 이름으로 내니까. 전원책 이거-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빼돌렸다는 유출한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도 원래는 몰라야 되는데 아시겠죠? 왜냐면은 민원연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내니까 그리고 이렇게 통화해 보면 민원연 활동가요 제가 말을 하니까 아시긴 아실 텐데. 아무튼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가 어떻게 이거를 네.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가 참 궁금하다는 거죠. 말은 사실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팩트 체크 해봅시다. 76의 진실을 근데 이거를 저도 팩트 체크하면서 좀 허무했지. 허무하다기보다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짜뉴스 원래 이런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믿지 않으시겠 전원책 변호사 말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혹여나 주변에서 야 민원연이 전원책 변호사 죽이려고 76개나 썼다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니라고 반박하셔야 되니까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내가 6개월 뉴스 할 때 그 뉴스는 2017년 7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5개월간 진행한 TV조선 저녁 종합뉴스 9입니다. 네, 6개월 안죠 일단. 네, 5개월입니다. 틀렸어 벌써 시작부터. 전원책 변호사는 이 기간에 민원연이 자신에 대해서 76건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써제꼈다고 했는데 76건이 아니라 19건입니다. 민원연이 어디서 나온 거야? 예. 민원연이 이 기간에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앵커로 일할 때 그 앵커로 일한 뉴스에 대해서 제기한 민원은 19건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전원책 변호사가 나를 죽이려고 써제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종합뉴스 9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19건 중에서도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전원책 앵커의 실책이나 오류에 대해서 제기한 건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머지는 TV조선의 리포트를 지적한 민원입니다. 저희가 낸 게. 그러니까 숫자도 틀리고 내용도 틀렸죠. 다 틀렸다 일단. 네. 그리고 76건이나 나에 대해서 써제꼈는데 나 한 번도 심의 대상에 안 올랐어 그랬죠. 네, 올랐어요. 네, 저희가 그때 종합뉴스 9에 대해서 냈던 19건 중에 심의 대상에 올라서 3건이 권고가 나왔고요. 1건이 의견 제시가 나왔고 1건은 문제없음, 14건은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 말대로 심의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어는 14건이고요. 올라서 제재까지 받았습니다. 3건이나 권고가 나왔죠. 오히려 너무 제재가 안 나와서 저희가 화가 난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전원책 변호사 말대로 76건이나 차라리 넣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넣질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죠. 심지어는 그 권고가 나온 심의 대상에 올라서 제재를 받은 그 3건 중에 1건이 저희가 유일하게 넣었던 전원책 앵커의 실책을 지적한 민원입니다. 이게 근데 사건이 꽤 컸어요. 제재가 법전 제재가 안 나온 게 이상할 정도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17년 7월 13일자 뉴스에서 전원책 앵커가 오프닝 멘트에서 TV조선 자사 기자들을 약간 질책했어요.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은 정유라 씨 기억나시죠? 정유라 씨가 아주 새벽에 그러니까 야음을 틈타서 검찰에 출석한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 뭔가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오프닝 멘트를 했냐면 어제 정유라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했느냐는 거다. 이거 정정해야겠네요. 검찰 출석이 아니라 재판 출석이네요. 특검은 본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벽 5시에 비밀작전하듯 승합차에 타와 데려온 곳부터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부 기자들에게 검찰과 정씨 간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지 취재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무죄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도 무죄가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새벽에 이렇게 특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게 이상하니까 특검하고 정유라가 뭔가 거래한 것 같아.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무죄 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재판에 나온 거야. 이재용이 무죄면 박근혜도 무죄인데 제가 지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를 오프닝 멘트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자들한테 이거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어. 요거죠.
그래서 TV조선 기자들이 빡쳤죠. 성명서를 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성명서를 냅니다. TV조선 기자들이 성명서 내는 거 보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논평에서 좀 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빠르게 우리 이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냥 짧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전원책 앵커가 TV조선 기자로 입사했잖아요. 그 기자의 동료였어요. 동료 기자. 아니 후배죠. 그냥 그치 후배 기자지. 신입 막내 기자지. 기자. 늙은 막내 기자. 이렇게 된 거지. 네. 근데 그런 기자가 들어와가지고 앵커랍시고 그렇게 방송에서 사적으로도 아니고 방송에서 자기가 궁금한데 자기가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기자들이 안 해줬어. 씨. 움직인다. 내말안 이렇게 듣는다. 지금 화를 낼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도저히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례한 거죠. 그 동료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제 앵커가 어떻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떻게 했어요? 80명 그 기자들이 뭘 썼어요? 예. TV조선 기자들이 자사 뉴스에 대해서 비평하는 걸 전 처음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걸. 아무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원책 앵커가 그 정유라의 출석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분들이 일단 다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했어요. 새벽 5시 출발 특검이 긴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무죄 가능성 이런 것 모두 팩트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TV조선 기자들을 향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한 대목에는 TV조선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놓은 취재 지시를 받았다. 앞으로 전원책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혹적이나 사적인 의견을 TV조선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 대목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전원책 변호사를 앵커로 인정하지 않아요. 전원책 앵커라고 안 했죠. 전원책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혹 제기라고 했죠. 그래서 아니 TV조선 기자들도 무례하고만 기자 다 막내 기자 이게 TV조선 기자들도 이거 뻥이라고 하고 개인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민원을 안 넣어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TV조선 기자들도 넣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아니 혹시 안 낼까봐 넣었어요 사실. 자 너무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명백한 객관성 위반으로 보이는데 뭐 이상하잖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래서 넣었던 것이었죠. 네, 근데 쾌거를 이뤘네요 그나마.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그냥 민원으로 넣은 거예요. TV조선 기자들이 거짓말이라고 하길래 넣었더니 아니 TV조선 기자들도 팩트가 없다 그랬는데 행정지도가 나오네. 오히려 그게 더 황당한 거예요. 아 법정 제재가 아니고. 안 나왔어요. 네. 권고 나왔어요. 행정지도 헐. 권고 나왔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다 틀렸네요. 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통신심의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신심의는 사실은 거의 삭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영상 방송, 삭제 이 요청이죠, 영상 사실상. 삭제를 내려달라라는 심의를 냈는데 저는 이제 이 심의를 해서 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내리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이 논의를 하면서 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우리가 유출했나요? 이런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 민원 넣을 때도 썼는데요. 이거 네네.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면. 네네. 이거가 어떻게 이렇게 유출돼서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나? 이거는 근본적으로 76이 사실이 아닌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죠. 이 사실을 전원책이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하냐? 이건 애초에 거짓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말해줘야 된다. 그렇죠. 말 안 해줄 거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걸 말을 안 해주면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죠.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제가 좀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유출 안 했을 수 있어요. 이상로 위원처럼 위원이 어떻게 했을 수가 있다고. 그거는 자기들 덩어리고요. 나는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예, 예. 보인다는 거지. 그쵸. 기상노던 누구던 간에. 아무튼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사실 끝이죠. 우리는 유출한 적이 없다. 그치. 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상노 때도 방통심의가 직원들이 성명서 쓰고 그랬어요. 예, 우리 왜 저러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왜 일을 우리 그렇게 안 한다. 단체의 어떤 그거를 모욕하냐? 정보를 유출하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우리 단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느냐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그 발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도 훼손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이 맞아요. 알고 이 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심의를 이게 낸 가만히 거예요.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방심위한테도 굉장히 모욕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방심위가 저희가 낸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내는데 설마 자기를 죽이려고 내겠어? 그걸 약간 망상이잖아. 이게 말이 사실 되냐?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그때 전원책 변호사보다는 TV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아니 전원책 변호사를 갑자기 평기자로 입사를 시켜서 앵커를 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뭐 웃기긴 한데. 예. 예. 구독과 좋아요. 어제 방송 유튜브 방송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예. 어제 160명 정도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한 150명은 넘기는 것 같아서 근데 대단히 팟빵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예. 늘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817화 노철용님 SBS 총장 직인 파일 단독 기사 쓴 기자 논란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 재판에서 이게 사실상 오보인 게 지금 검찰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얘기인데 요거 저희가 진짜 너무 총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하죠 뭐. 네, 한번 살펴봐야죠. 네. 어떤 거 샤론님 거 한번 이게 읽어보실까요? 뭐예요? 샤론님이 옆에 돌탑은 김원경 대표? 흐흐. 아닙니다. 그랬구나. 유익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 고마워요라고 하셨습니다. 돌탑원의 돌직구쇼 때문에 제가 네. 배경으로 돌 센스. 해놓고 그리고 다른 돌도 뭐 뭐 그게 왜 심의에 관련된 얘기였지 않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웃겨. 항암. 네, 이게 뭐야? 난 진짜 안 보여요. AA리님, 항암 봉 팀장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종양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놓지 못해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영상 굳이 보실 필요 없다니까. 아니 왜 항암이야? 그리고 네. 항암이라고 써 있어 거기에? 예, 그때 항암 그 당시에 멘트를 들으시면 더 대박입니다. 항암 멘트. 예, 그때 당시 제가 활동했던 그 밴드의 이름이 암왕이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항암이 됐어요? 그 밴드의 이제 유닛 활동으로 우리 키보드 치는 친구랑 둘이 유닛 활동으로 항암 안티캔서를 해서 그랬던 예, 이 세상의 그런 암적인 존재 다 그렇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예. 예. 아유 진짜. 로버트 칼라일님. 아니 그냥 그래서 봉 씨 그냥 그 노래가 이번에 확 뜨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이 미디어 탈곡기와 저리톡에 역주행. 우리 AA리님의 평가를 보세요. 끝까지 듣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취미로.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아니 나 내가 듣기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뜨는지 모르겠어. 프로는 다르죠. 프로의 세계는 다른 거고. 로버트 칼라이님. 아로미 대표님의 따끔따끔한 목소리 못 들어 아쉬워요. 봉훈이님 보지 마시라니까 본 분들이 많네. 예. 앤디킴님 유익하고 재밌어요. 더욱 홍보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10,000명이 안 넘어가네. 9.4천 명에서 잘 안 넘어가네. 네. 자, 머리띠 한 번 더 쓰셔야겠네. 네. 머리띠를. 알겠습니다. 팟빵에서 미련곰탱님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한테 개인톡으로도 보내셨던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면 부산 시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오거돈 시장 관련해서 너무 화가 나나 봐요. 부산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혼란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화가 나는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어제 이제 보도를 하나 올렸는데요. 제목이 이보도 진짜 근데 네? 진짜 뭐라고요? 차기 부산시장의 조국이요? 라는 제목으로 제목 봐. 조국 사진, 조국 전 장관 사진을 뜨하게 해놓고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로 여권 일각에선 출마시키려는 움직임, 야권에서는 안철수 출마설도 나와 이런 제목의 대단하다.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조국이냐 네, 또. 저 계란판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 계란판 일보 무슨 멍멍이 소리로 짓거리는 거냐 이렇게 미련곰탱님이 화가 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일부러 띄우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게 기승전이야. 예, 기승전. 무슨 이슈면 무조건 조국을 끌어와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 정부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든 일단 조국을 끌어오는 거 하나. 그리고 진짜로 부산시장 내년 보궐선거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올까봐 미리 차단하는 거 하나. 뭐 여러 가지. 근데 아무튼간에 참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눈사람 2015님께서 어제 방심위에서 대구 출신 코로나 확진자 보건소에서 진료 거부 오보에 대해서 객관성 위반으로 TV조선 채널A의 중징계를 이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직 전체 확정은 회의에 아니에요. 상정되고요. 예. 전체 회의에서 또 전체 회의로 가면 9명이 같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되도록이면 소위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주의로 올렸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그래서 TV조선이 2020년에 이 건이 추가돼서 중징계 5건이 되었다는 뉴스가 미디어오늘 기사에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5건 이러니까 놀래서 이제 올렸는데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일단은 지금 올해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연말까지 그 오보방말 편파 뭐 그거 있잖아요. 조항 객관성 조항 7개. 7개로 늘려난 그 조건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라는 조건이 분명히 들어있고요. 시정명령 같은 거 없고 그냥 그것이 취소할 수 있다. 걸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해서 그 7개 조항인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7개 조항은 맞습니다. 전부 다? 네, 객관성 아니면 공정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요거를 월요일 날 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저한테 눈사람 2015님이 이거를 좀 설명을 해달라. 조건부 재승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방통심이 이 조건에 걸어놨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그 카운팅을 넘어서면 당연히 방통위가 뭔가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항상 이럴 때 하는 짓이 있죠. 행정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질질질 끌어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알아보고 월요일 날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어제 TBS 언론 비평 프로그램 해시태그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진짜 재밌게 잘 찍었는데 이게 우리가 녹화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편집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알차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이거 2시간짜리 방송으로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왜냐면 이재갑 교수랑 할 때도 그게 충분히 1시간짜리 용에 좋은 맞아요. 내용이 너무 많았고요. 그게 뚱뚱 편집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제작진한테 풀버전을 다 올려달라고 출연하셨으니까 그거 그냥 무편집본 한번 그러니까. 저리톡처럼 별이톡처럼 다양한 가공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1시간짜리로 편집된 1시간도 아니죠. 40몇 분밖에 네네. 안 되는 그 편집본 방송된 본만 본 사람인데도 이 재난보도 코로나19와 세월호 6주기를 이렇게 잘 정리한 방송이 있나?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상 받겠네 곧. 굉장히 저는 유익했어요. 게다가 우리 이제 헝가리 참사까지 해서 쭉 그 사실은 가이드라인도 되게 자세히 했는데 이게 시간이 워낙 짧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보기에 많이 그러니까 날리면서 아쉬웠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방송이 점점 나아져야 되겠다. 정말 종편 거기 댓글에 이런 말, 저 어제 댓글을 계속 보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보면서 일을 하면서 그걸 이제 댓글도 봤어요. 근데 거기 하는 말이 종편 없애고 TBS가 종편 자리 그 앞배치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제가 245번 찾느라고 날 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번호를 못 외워가지고 텔레비전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또 아무리 내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245번에 전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간에 시작합시다. 네. 잠시만요. 어디 갔냐? 보이지 않냐? 예. 아니 좀 체크해봐. 돈 좀 들어오나. 봉우 씨 노래요. 그 멜론 이런 데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좀 많이 들어주시면 큰 수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예, 오디오 치킨이라는 밴드 음악이 있습니다. 이거 봐, 지가 자기 입으로 다 말하잖아. 오디오 치킨입니다. 오디오 치킨. 예. 이거 좀 방송을 사유하지 마십시오. 오디오 치킨 명인 부동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댓글 읽다 보니까 주책만 떨었네.